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이제 프롭테크는 공간 자산의 기술을 접목한 건데요. 사실 지금 이제 사회가 많이 이제 테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도 됐고 교육도 됐고 법률도 이제 지금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다 이 분야의 이제 공통점들을 보면은 어쨌건 다 이제 비효율적이고 뭔가 소비자가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잘 받지 못하고, 뭐 예를 들면 현장에 꼭 가야지만이 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뭐 정보가 좀 불투명 이런 것들, 아니면 상품이 너무 획일화돼 있고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이제 노출이 돼서 이런 것들을 기술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그런 이제 분야가 사실은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건설 포함해서 좀 비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불투명성,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 있었고, 그다음에 아주 큰 어떤 그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선택권이 별로 없는 그런 시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만족도가 굉장히 낮고 혁신이 없는 시장으로 이제 많이 이제 불려지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소비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부동산 분야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규모에 비해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체감하는 거는 훨씬 더 낮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해서 뭐 뾰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시대의 흐름을 이제 쫓아가야 되고, 또 이거를 하는 스마트한 어떤 젊은 소비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부동산 업체들도 이제 기존 방식으로는 뭔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미래 전략이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프롭테크가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니콘은 글로벌하게 한 5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만 8개의 이제 유니콘 스타트업이 이제 출연을 했고, 직방도 우리나라 그 중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약간 이제 포럼 홍보 광고를 하자면, 저희도 2018년 11월에 이제 26개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회원사가 306개 회사로 10배 이상의 성장을 거뒀는데, 그중에 이제 스타트업만 보면 한 18개 정도가 이제 2018년 말에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200개에 가까운 스타트업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추정을 해보면 국내 한 300개 정도의 프로테크 스타트업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이 숫자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맵으로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이 빨간 점선으로 테두리한 게 이제 각 그 프로테크 스타트업의 각 카테고리별 영역,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블럭들이 이제 기존 건설 부동산 업체 영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작년 말 승인난 이제 회원사의 맵이라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밀도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도 이제 뭐 전통적인 마케팅 플랫폼 프로테크의 고유 영역이라고 불려지는, 그다음에 이제 뭐 시세 산정이나 이런 데이터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요즘은 부동산 관리 서비스나 이런 데서 굉장히 틈새 영역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모빌리티라든지 이래서 부동산을 둘러싼 또 후방 산업에서도 굉장히 프로테크에 관련된 진입들이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3년 2년 정도의 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거 1대1 비교를 할 건 아니고요. 투자나 매출이나 채용 모든 면에서 이제 그 업체 기준 수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차이가 나지만, 어쨌건 굉장히 많은 업체와 많은 투자, 많은 매출이 최근 2년 사이에 굉장히 늘어났고, 고용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트로였고, 올해 프롭테크는 이제 뭐냐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사실 이제 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회적 변수로 보면은 다행히 공간 관련된 거니까,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오미크론 이제 유행으로 넘어간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김희정 소장님이 이제 스루 코로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올해도 이게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발효가 됐고 그다음에 또 이게 투자자 관점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환경이나라든지 사회적인 역할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압박이 지금 기업들한테 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변수로 보면은 올해 이제 아무래도 대선이 있고 새 정부 출범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 그게 또 프롭테크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가 이제 부동산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한다고 하는데 아주 뭐 실효보다는 되게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런 육성 의지를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빅테크 규제 같은 것들이 매우 이제 많이 좀 강화됐는데요. 올해도 그게 이제 연속될 것 같고 사실 프롭테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나 이런 게 높아지게 될 경우에 우리 쪽도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정도로 대화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10개의 어떤 뭐 키워드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좀 임의로 제가 좀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쭉 가는 것, 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가상 공간의 메타버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인테리어 산업 말씀하셨지만 홈 리빙 테크 산업이 굉장히 이제 급성장하고 그 이합 집산을 되게 거듭할 거라는 거. 그다음에 주거에서는 이제 그 칸막이로 딱딱 떨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토탈 서비스로 가는 그런 것들이 큰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프롭테크에 점점 더 많은 규모의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IPO가 이제 본격화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진출하는 사례들이 확대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화 관점은 주로 이제 기존 부동산 그 업계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쨌건 기존의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분들과의 어떤 상생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부동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 전략에서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올해 훨씬 더 많이 확대될 거다 생각 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좀 많이 좀 접목을 하는 움직임도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프롭테크를 심리스하게 연결해주는 어떤 역할로 전자계약이 이제 부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동산 투자는 워낙 이제 큰 규모의 이제 정말 자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 이제 2030 세대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쪼개서 구매하는 그런 새로운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올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상공간과 메타버스 작년에 사실 이제 비대면 2020년에 비대면 수요 언택트 이런 게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완전히 이제 가상화와 메타버스 이런 쪽이 되게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던 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고 뭐 거품이 있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블리자드를 또 82조 원 인수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마케팅 용어는 아니고 분명히 어떤 특히 이제 이쪽이 공간 자산이니까 이 공간 자산을 어떻게 가상의 공간에서 뭐 현실과 똑같게 혹은 현실보다 다른 경험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과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지금 당장 수요가 일어나는 부분은 건설사나 이런 데서 모바일 뭐 그 가상의 이제 견본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실제 작년에 시장이 매우 많이 창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걸 제가 이제 연구자가 아니라 메타버스와 이거의 뭐 연관성이나 구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어쨌건 공간을 가상화된 공간 안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이제 고민이 들어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직방이 사실은 이제 보통 게임이나 즐기는 용도로 메타버스라는 걸 보통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업무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그런 메타폴리스라는 걸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제 되게 레거시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이 공간 안에서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는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본주택 같은 것도 점점 진화하고 있어서 오프라인을 그냥 단순히 이제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옮겨 놓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버추얼하게 3차원 공간을 훨씬 더 핫하게 힙하게 이제 구축하는 그런 움직임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다 이쪽으로 가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이렇게 들 수 있고 직방 같은 경우에 지금 메타폴리스에 약 30여 개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뷰나 더픽트도 이제 AR, VR을 이용해서 굉장히 실감형 콘텐츠들을 잘 구성해서 실제 이제 건설사나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 이런 쪽의 수요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슈를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규제는 오프라인 공간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거라서 뭐 예를 들면 부가세법상에 뭐 반드시 이제 오프라인 그 사무실 주소를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랄지. 그래서 창업을 메타버스로 하고 싶은데 또 그것 때문에 오프라인 그 사무실을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중복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병역 특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어느 사무실에 이제 출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좀 국회 쪽하고도 계속 얘기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관련돼서도 조금 더 좀 저희가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의견을 주시면 좀 같이 의견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정 소장님도 계속 이제 말씀하신 사실 집이란 게 이전에는 사무 공간은 굉장히 이제 딱 분리돼 가지고 집에서 이것만 해 이렇지만 요새는 정말 집이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어서 집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가장 이제 수혜주가 사실은 이제 인테리어 뭐 혹은 홈테크, 리빙테크 이런 쪽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소장님이 이제 인용하신 자료랑 약간 출처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시장 규모가 좀 다른데 아마 이게 기준점이 약간 기준 범위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건 가정에서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앱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오늘의 집 같은 그런 인테리어 앱이 지금 거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거의 이제 앞으로도 계속 더 될 거다. 그리고 기존 이제 가구나 인테리어 업체들도 지금 전부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전부 다 AR, VR을 통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자체로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프로테크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가상 인테리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례로 보면 이제 오늘의 집은 거의 이제 지금 유니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어반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2D 도면을 3D로 이제 구현을 해서 거기에 가구 배치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앞으로는 좀 오프라인 인테리어 설치나 구축, 구현 이런 쪽으로도 지금 확대를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디지털화의 어떤 사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김희정 소장님이 그 발표 자료에서 딱 하나의 뭐 명품 가구, 딱 하나의 고급진 어떤 가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요 옆에 로마드라는 업체가 딱 그 수요를 MZ 세대의 2030 세대의 그런 이제 프리미엄 그 가구 수요를 겨냥한 그런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짜리 뭐 의자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그거를 60개월까지 분납을 해서 지금 당장 얻고 나중에 페이는 이제 월별로 조금씩 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이쪽 말고도 뭐 가구 물류 전문 하우저라는 또 스타트업도 있고요. 뭐 아파트멘터리도 굉장히 작년에 많은 수주를 거둬가지고 정말 이쪽 분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탈 주거 편의 서비스 이전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일본에 비해서 어떤 주거 관리나 부동산 관리가 굉장히 취약한데 최근에 이제 저희 포럼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주거 관리 쪽에 부동산 관리 쪽에 되게 작은 아이템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또 진입이 있는가 하면 또 기존의 이제 업체들은 점점 제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 건설사나 이런 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뭐 좀 더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토탈 주거 서비스의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직방 같은 경우에도 홈시어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관리 쪽으로 나가고 있고 예를 들면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도 인테리어에서 시작했지만
집수리나 그다음에 이제 이사 서비스 이런 것도 지금 론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슈퍼 앱으로 이제 거듭나겠다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서 하여튼 기존의 이제 건설사 그다음에 전문 업체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 간에 되게 경쟁이 되게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시장인데 저희가 이제 좀 산출을 해보면 지금 이제 4조 원 정도가 이제 투자 유입이 됐고 프로텍트 분야에 물론 이제 야놀자가 작년에 2조 원을 받는 바람에 이게 규모가 확 뛰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2000년 이후에 저희 스타트업 투자 총 누적 금액이 저 한 114조 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프로텍트가 지금 3.5% 정도 되는데 부동산 산업이 건설 부동산 산업이 이제 전체 이제 우리나라 뭐 GDP라든지 산업에서 미치는 비중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투자 들어올 게 이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 10조 원까지는 투자가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은 앞으로도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요. 이건 이제 분할별로 어떻게 투자를 받았는지를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좀 했는데 이제 프롭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좀 저희 회원사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80개 중에 작년에 투자 유치를 한 기업이 한 46개에서 50%를 넘습니다. 투자 유치 단계로 보면 시드 투자가 이제 제일 많았고요. 금액으로 보면은 한 10억에서 50억 미만 이 규모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사실은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벤처나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많이 몇 배,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3조 7천억 정도가 이제 이쪽에 창업 지원이나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이쪽에 상당 부분이 또 프로테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또 저희가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혁신펀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이제 3천억 규모로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이고 지금 한 340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프로텍트 쪽에 투자를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좀 의견도 많이 드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쪽에서도 사실 프롭테크 투자 많이 하는데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브리지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직방하고 온미가 출자해서 200억을 펀드를 만들었는데 아마 거의 다 투자가 진행이 돼서 이제 2호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아마 될 것 같고요. 뭐 이지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 그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팀을 또 신설을 했고요. 뭐 컴퍼니 K도 이제 뉴질 펀드를 한 2천억 원에 가까운 그런 펀드 조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썸 벤처스도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제 엑셀러레이터인데 여기도 지금 펀드를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아 F&A 작년에 이제 프로테크 공모전 해서 이제 자금 지원이나 이제 멘토링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아마 올해도 계속 지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쪽 분야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정도에 이제 IPO가 좀 많이 좀 몇 번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조금 미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가 계속 많이 됐기 때문에 IPO도 이제 점점 앞으로 몇 년 내에 많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이제 프롭테크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리파인이라는 업체가 이제 부동산 권리에 관한 그런 이제 조사 분석 그 업체인데요. 상징적으로 이제 1호에 상장이 됐고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야놀자, 직방, 패스트5, 스파크 플러스, 뭐 어반베이스 이런 쪽에 IPO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가 되면은 사실은 또 시장에서 또 검증받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프로테크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프롭테크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지금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저희 회원사들이 사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하여튼 다 그 글로벌 전략을 갖고 이제 요즘은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차츰 하나씩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미뤄지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야놀자, 오늘의 집, 알스케어, 카사, 어반베이스, 지표에서 싱가포르가 좀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 팬아시아 쪽에 진출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엔스페이스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엔스페이스의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화면인데요. 사실 굉장히 공간이 지금 많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소연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K 스페이스 같은 거를 한번 해외 진출을 해서 좀 이렇게 키워드로 써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한류도 있고 K 컨텐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연습실을 뭐 이렇게 두는 그런 그 해외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공간을 쓰는 게 굉장히 잘 세분화돼 있고 그거에 대한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긴 만큼 동남아시아나 이런 한류가 잘 이제 정착된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K-스페이스의 운영 노하우나 공간 노하우 이런 것들도 좀 브랜드 전략을 이제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작년에 많이 이제 국감에서도 이슈가 되고 올해도 이제 기존 플레이어의 상생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요청하는 것도 많고 저희도 이제 좀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는 간평 업계랑 그다음에 중개업 이런 쪽으로 이제 돼 있지만 사실 이제 기술의 진입으로 해서 이제 이해상충이 나는 그런 이제 그런 집단이나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뭐 그런 협회나 이런 쪽에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세대 간에 따라서 기술에 우호적이고 수용력이 높은 또 그룹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잘 이제 얘기를 해서 상생 방안을 좀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올해 저희 포럼에도 되게 중요한 이제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존 부동산 단체와도 저희가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는 간평협하고도 이제 MOU를 맺어서 같이 뭘 좀 진행해 보자 이러고 있고 또 이제 국토부에서는 프롭테크 라운드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통해 가지고 상생 협의체를 좀 분야별로 구성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이제 올해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타다의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경험이 있어서 국토부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충돌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평협이나 사실 이제 중개협회도 보면 이제 내부의 협회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또 프로테크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뭐 우리는 절대 그게 뭐 기술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 잘 방안을 만들면 되게 좋은 상생 모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통 부동산 기업들이 이제 프롭테크에 되게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게 작년에부터 이제 많이 눈에 띄었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저희한테 그 가입 문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 훨씬 더 좀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협업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이 굉장히 비중이 거의 20%에 달할 정도로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어떤 인력을 채용하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뭘 하려고 하는지 보이는데 프롭테크 전담 부서를 만든다든지 프롭테크나 기술에 관련된 그런 인력을 채용하는 빈도가 이제 높아지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전통 기업의 프롭테크 관심이 훨씬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조사하면서 같이 이제 전통 부동산 기업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저희 이제 프로테크에 관련된 같이 이제 그 사업을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스마트홈 주거관리 이쪽이 가장 사실은 이제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AR, VR, 메타버스로 이제 프로테크 사업을 했다 이런 쪽도 있었고, 그다음에 콘테크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지원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걸 했었다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러면 뭐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작년보다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 특히 이제 이게 개수로 보면 작년에는 28개고 올해는 31개지만 이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응답한 모든 중복을 다 합치면은 작년보다 한 거의 3배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협업의 대표적인 사실 뭐 한 여러 가지 협업 사례가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주안점을 두고 좀 저희도 밀고 싶은 그게 전자계약 쪽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메타 프롭테크 혹은 프롭테크 오브 프롭테크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기술로 되게 비대면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계약 단계에서 이게 오프라인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동산이 좀 기술로 쭉 이렇게 원스톱으로 가려면, 심리스하게 가려면 저 전자계약이 구석구석에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스며들어서 이걸 이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국토부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실제 활용이 굉장히 미미하고 또 중개나 이런 쪽에만 좀 포커스가 돼 있고 또 일부 사용이 좀 불편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예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자꾸 이거의 활용률을 높여야 되는 걸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저희는 민간 전자계약 시스템하고 잘 연동을 해서 좀 편의성을 높이고 사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 쪽에서는 전자계약 쪽이 프롭테크에서 굉장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도큐사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굉장히 급성장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자계약이 전체적으로는 한 3조 원까지의 잠재성을 갖고 있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부동산 쪽에 포션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중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굉장히 계약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디지털화되면은 훨씬 더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 번째로 마지막 근데 디지털 수익 증권이 작년에 이제 카사코리아가 한자신 한토신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지금 3개 빌딩을 유동화시켜서 두 개 빌딩과 한 개 이제 빌딩 층을 이제 유동화시켜가지고 거래를 계속 일으키고 있고요. 아마 올해 훨씬 더 많은 그런 빌딩을 아마 이제 상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센트 블록도 지금 이제 하나 자산 신탁하고 같이 해서 1분기 중으로 또 이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 이런 걸 진행할 계획인데요. 어쨌건 통으로 빌딩을 사는 게 아니라 어쨌건 5천 원짜리로 쪼개가지고 굉장히 이제 커피 한 잔 먹을 값으로 부동산을 산다. 뭐 스타벅스 한 잔 값으로 저 빌딩이 주주가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많은 젊은 세대들이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카사에 여쭤보니까 사실 2030 세대도 많지만 또 4050도 점점 많이 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전체 1월 11일부터 1월 18일까지 저희 회원사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고 여기 응답을 해주신 분이 스타트업 80개사, 부동산 기업 41개 이렇게 이제 해주신 결과물들을 잠깐 공유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어땠냐라고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물었을 때 증가했다가 76%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소했다는 한 10% 정도 됩니다. 2020년 매출은 이제 훨씬 더 좀 전망이 좋아서 91% 정도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력 채용 면에서는 작년에 이제 87.5%가 채용을 이제 했고 주요 분야는 역시나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이제 개발 쪽이 많았고 그다음에 경영기획이나 홍보 마케팅 쪽이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도 신규 채용 계획이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개발하고 경영기획 분야는 되게 다양하고 작년하고 비슷한 추이를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계속 몇 개월 단위로 좀 여쭤보고 있는데 어땠느냐 했을 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었으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면 이 부분이 제일 많았고 하지만 피해 없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비슷해서 대체적으로는 좀 좋은 분위기고요. 부동산 쪽에서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피해 없이 성장하고 있다가 훨씬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래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의 비중은 한 6%에서 1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걸로 대응을 했냐고 했을 때 스타트업들은 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 그다음에 신규 사업 및 수익 모델 발굴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극복을 했다, 대응을 했다라고 했고요. 부동산 기업은 좀 다양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기술 및 서비스도 고도화하고 온라인 비대면 사업도 이제 도입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도에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이 뭐가 이제 성장이 필요하냐 했을 때 여전히 또 기술 고도화, 그다음에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또 이제 10개사 중에 6개사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 발굴, 그다음에 부동산 업체와의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은
부동산 업체와 스타트업이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조금 부정 전망이 부동산 쪽이 조금 더 많긴 했지만 그래도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롭테크 시장 전망은 사실 더 나빠질 것이다도 이제 보기에 넣었는데 그건 답이 안 나왔고 더 좋아질 것이다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하여튼 나름대로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